저의 인생의 여정과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에서 가졌던 꿈은 코칭 CEO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CEO가 아니라 직원들, 고객들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코칭 CEO가 되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고, 두 번째 단계 이제 은퇴하고는 꿈꾸는 여행자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꿈꾸는 여행자라는 것은 천국의 꿈을 꾸는 여행자라는 걸 줄여서 제가 꿈꾸는 여행자라는 걸 했고, 이 이름으로 CTS 기독교 방송의 프로를 제가 한 2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게스트들의 여행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프로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제 꿈은 꿈꾸는 요새입니다. 너 요새 뭐 하지? 할 때 나는 요새 꿈을 꾸고 있어 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요새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은 동년배 정도의 시니어들이 함께 천국을 꿈꾸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현재는 인케이지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인케이지라는 회사는 케이지라고 교육그룹입니다. 우리가 교육그룹에 인사이트를 불러놓고 인스파이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금성행 사로 들어가서 LG 이다치라는 대표이사로 퇴임을 하고, 위담 한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총괄 대표를 하고, 강남 취창호흡센터에 취업과 창업을 하는 센터장으로 3년간 일하고, 현재 인케이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라는 책이 있고요. 첫 번째 직장은 금성사였습니다. 86년도에 들어가서 IT 회사를 이제 창립을 했는데, 거기에 창립 멤버로 제가 지망을 해서 금성 히다치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장이 되는데요. 비결은 제가 성실하게 신입사원부터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고,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코칭 CEO라는 이름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맺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직장을 다니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지금도 거의 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향후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0년 직장을 다니고 퇴직해서 2년간은 고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다 나온 사람들 LG에서 2년간 고문을 주는데, 첫 해에는 중국의 북경 어원대학에 가서 18세에서 20세 청년들과 함께 중국어 공부를 했고, 둘째 해에는 집사람하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한 달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속을 한 달간 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돌아와서는 청년 사역들, 다음 세대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음이 두 개 있었는데, 제 인생의 전환을 한 게 사진 두 장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강조하는 게,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진이, 이 왼쪽 사진은 태안에서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예요. 해가 질 저녁에 이효석 작가님이 놀러 왔다가 찍어준 사진인데, 저녁이 아름다울 수 있다. 사진이 제가 발굴될 때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질 때가 아름답다라는 거하고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점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의 후반에 나는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고,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뜬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은 이제 히말라야에서 아침 해가 뜰 때 모습인데, 히말라야가 높고 이 설산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를 반사시킬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해 뜰 때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높고 흰 산을 반사시킬 때가 아름답다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런 내가 이런 산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두 가지 내 인생의 후반을 생각하면서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병원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IT 전문인데
병원들이 이제 AI를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IT 출신 저를 모았는데 제가 이제 병원 2개를 건립하고 바이오 회사 2개를 설립을 했는데 충주의 수안보에 가면 저기 있는 사진이 이제 병원이에요. 수안보 온천 안에 400억짜리 병원을 지었어요. 정부 지원을 34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60억 투자해가지고 지었는데 저기가 암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오프닝 세레머니를 암 환자들이 와서 암 환자를 위로하는 연주회를 했는데 34개 언론에 동시에 다 나갈 정도로 이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온천 속에 병원을 짓고 자연의 의료를 담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됐는데 CEO가 선가를 했는데 CEO들 3명씩을 초대해가지고 다음 세대 청년들 12명을 초청해서 이태원에서 CEO들이 밥을 사면서 진로 코칭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저게 인기가 있어서 대학에도 들어가고 교회도 들어가고 군부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진로 코칭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요. GTS 라디오 방송을 했고 꿈꾸는 장학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10년째가 됐는데 한 700여 명의 장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비를 대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꾸는데 필요한 도구와 교육을 받는 이 비용을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꿈을 키워주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가난한 나라에다가 컴퓨터 센터를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대회를 다니면서 컴퓨터 센터를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의료재단을 6년 다니고 은퇴를 하고 36년이 지났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 교회로 제가 왔을 때인데 강원도 양양에 가서 이제 시골에서 살아볼까? 이제 그동안 36년은 나를 많이 내가 이제 번아웃이 왔으니 이제는 시골에서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살아볼까?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우리 집 이름을 꿈꾸는 요새라고 제가 간판을 붙이고 나는 요새 꿈을 꾼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매일 아침이면 바다에 가서 어떻게 살지 달력에 내리고 이런 생활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생선을 바다에서 아침에 잡으러 가져다가 매일 구워 먹고 요리하고 근처를 다니고 이때 이제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마을을 촬영하고 유튜버로서 한 1000개 정도의 콘텐츠를 올렸어요. 가서 찍어서 올리고 저 혼자 인터뷰하고 강아지하고 노는 걸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인기 유튜버는 아니었지만 유튜버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창업을 하자 왜 시골에서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스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시스토리라는 얘기는 시니어 스토리라고 해서 시니어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고 회사를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제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이 회사는 출판업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어떤 사업을 제가 따서 시니어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시니어들이 노는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넣어서 뭐 컨설팅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엔잡러예요. 이게 뭐 관계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픈놀이라는 회사의 고문을 맡아서 재작년 3년 동안 맡았는데 이제 그 회사의 상장을 이제 하는데 지금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3년간 코치를 했는데 저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적으로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관문입니다. 저기를 통과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해야 그 다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있고요. 또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시창업허브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창업센터예요. 저기서 이제 3년간 일을 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기 와서 같이 수업을 받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리아교육그룹에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저가 창업센터를 하고 있을 때 코리아교육그룹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3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티타임을 가졌는데 끝나고 당신한테 100억을 보낼 테니 다음 주에 회사를 하나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0억을 받아서 회사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서 일단 20억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억을 가지고 투자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회사를 작년 11월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벤처 캐피탈 설립 최종 확정이 나면 제가 벤처 캐피탈의 대표와 이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대표 보드 매니저를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해서 다음 주면 이제 의사결정 미팅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내년에는 벤처 캐피탈 대표로서 투자 자문으로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꿈꾸는 요새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시골에 살이를 하다가 올라와서 이런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니어는 이게 은퇴 나이가 아니고 전성기다.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에서 80대 사이가 저는 전성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생각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런 행사를 지금 창업센터에서 계속 해왔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계세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 강원도 좋아하시고 우리 최정진 대표님은 여기서 리치 게임 그것도 강의도 하고 계시고 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여기 나오는 분들 청년들 40대 청년들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와서 이제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는 장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들 되실 때 이 꿈꾸는 요새 나오시면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의 과정은 제가 이제 불신자로 34년을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중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영광중학교라고 해서 와서 운영이 되는 그런 이제 학교에 집어넣는데 제가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이제 반항인 거죠. 고등학교는 신일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도 아직 복지관 기독대학교인데 책 풀 시간도 있고 뭐 수업 시간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3달마다 시험 보는데 성경 때문에 3달마다 성경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34살이 됐을 때 제가 일본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 제로로 없어졌어요. 일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 사람들 할 일도 없는데 왜 한국 사람들한테 일을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조수명이 돼가지고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철수가 되었다가 없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34살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엄청 실망이 되잖아요. 제가 저거 이제 신입사원으로 가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2시간씩 자면서 일본 일을 막 크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제로가 됐을 때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럴 때 와이프가 교회 나갈 때가 될 것 같다. 우리 교회 나가자. 와이프가 안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고 계시던 작은 개척교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과천에 일단 재개발되면서 의왕으로 갔는데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10명, 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26년 다녔어요. 우리 이제 집에서 의왕까지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 집에서 의왕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걸 26년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떤 교회를 이제 가야 하느냐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회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필그림 하우스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집중 기도를 해서 교회를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필그림 하우스에서 아내가 이제 지내면서 도서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를 보는 과정에 떼제 그 공동체 음악을 집사람이 부르는 순간 이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음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서 떼제의 이 음악을 가지고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보다가 그 조여스 교회가 우리 한남동 우리 집 앞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앞을 지나다녀도 성교회관이 조여스 교회라는 걸 몰랐는데 그로 인해서 여기에 세일의 교회 예배에 나왔는데 세일의 예배에 나와서 이제 우리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옮기자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이 교회가 그때부터 코로나 시대에 접어 들어가서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둘이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기한 장로님 김영경 권사님 부부가 만든 순회 제가 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줌으로 했잖아요. 너무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잘 되고 그 와중에 또 이기한 장로님 부부하고 만나서 맛집도 다니고 하면서 저는 소그룹이라는 모임을 처음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자체가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소모임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보기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기한 장로님, 김영경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전성 옛날보다 그대로 더 많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AI라는 것을 제가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배우면 뭐가 좋느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첫 번째 AI는 기술과 도구의 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 자체는 기술의 혁신이에요. 근데 챗GPT라는 자체가 생성형 AI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자체는 AI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컨텐츠로 크리에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AI 생성형 A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생 3, 40년을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라는 걸 이용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모두 다 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 AI가 또 하나는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고 와요. 내가 삶의 방식이 내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우리 꼰대 세대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계속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AI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들하고 지내면서 코칭도 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는 이런 새로운 도구에 대해서 내가 젊은이들보다 더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그들하고 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면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요새 새로운 이 추세하는 AI를 공부해가지고 더 적용을 잘하고 제가 드론도 날리고 이러면서 나가가면 그들이 제 나이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를 배워서 내 삶의 구조가 변화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하세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이기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야지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GTS 기독교 TV PD가 연락이 왔고 또 제가 했던 블로그가 보고 70만 명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유튜브는 제가 한 1,500개 정도의 콘텐츠를 올려놨는데 제가 뭐 골프 연습한 것도 올리고 뭐 드론 날리는 것도 다 올려요. 그럼 또 어떤 날은 만주회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세상에 저를 알린다. 그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반응이 올 때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맺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AI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일을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나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고 또 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꿈꾸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신앙적으로는 지금 우리 꿈꾸는 장로회라고 이름을 우리가 지었잖아요. 근데 괜히 꿈꾸는 장로회라고 지은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앞에 이름에 단체나 모든 모임 이름에 꿈꾸는을 붙여요. 꿈꾸는 장학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꿈꾸는 요새 꿈꾸는 여행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장로회가 당연히 꿈꾸는 장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꿈꾸는 장로회라고 제안을 드렸고 모두 다 동의하셔가지고 우리 장로회 이름이 꿈꾸는 장로회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를 해야 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4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 AI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신앙 성장과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만들어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요약과 제가 했던 그 큐티 내용과 큐티 기도와 감사 일기와 감사 기도를 넣어서 블로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요즘 선교는 현장에 안 가도 손끝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손끝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서 제가 만든 콘텐츠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좋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AI를 배워서 AI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담아서 선교용으로 쓰자 해서 이걸 만든 건데 아직은 호응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꿈터뷰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본인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대외적으로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들께서 8분이 하셨는데 내 얘기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왜 내 얘기 그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상 저하고 앉으면 20분 정도 그냥 쭉 하시거든요. 그래서 희망하기는 본인의 이야기를 저하고 인터뷰해서 그 이야기가 가족들과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좀 전달이 되게끔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컨택을 하면 안 해 하지 말고 하겠다고 이렇게 좀 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번에 소그룹 순장을 맡았는데 제 나름대로 각오가 남달라요. 이번에 블레싱 캠프를 하면서 이 블레싱 캠프를 왜 하고 소그룹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레싱 캠프를 해보니까 같은 나이 또래 모일 기회들은 많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나이가 다양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소그룹 모임을 잘 한다면 우리 교회 부흥이 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소그룹이 실패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은 스타트를 블레싱 캠프로 했는데 남다른 각오로 해서 한번 우리 순을 한번 이상적인 순으로 만드는데 내용은 뭐 말씀, 큐티, 찬양, 기도, 감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매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겠다 생각하고요. 요거를 위해서 지금 앱을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한 1억 5천 정도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9월이면은 큐티와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앱이 나와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도 사용하는 걸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전용 앱은 아닌데 우리가 돈을 1억 5천 넣어서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그 앱에다가 첫 번째 그 사례를 우리 교회로 해서 먼저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은 1억 2억 정도의 개발비를 절대감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다 이 앱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앱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웰리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5년 동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웰리스가 뭔지를 언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잘 사는 거와 기독교가 잘 사는 게 뭔지가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를 매일 들어서.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웰리스 라이프가 뭔지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은 이 스피리추얼, 멘탈, 피지컬, 소셜, 파이낸셜 뭐 이런 게 다 밸런싱이 돼야 하는데 스피리추얼하게는 되는데 나머지가 잘 안 되면 이 균형이 안 되면 이게 신앙의 영적인 것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도 어떻게 소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합해서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단계의 첫 번째를 스피리추얼로 가고 스피리추얼의 첫 번째는 큐티다. 이렇게 생각해서 큐티 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점차적으로 더 확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리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 요새 큐티 앱을 통해서 큐티를 같이 해요. 그래서 가족이 교회를 이제 같이 다닌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따로 다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애들 다 따로 다니는데 큐티는 같이 한 방에서 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는 게 AI와 앱을 이용하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겠다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딸이 1988년생인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어갖고 제가 결혼식에 가면 찍어주면서 야, 우리 거는 언제 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딸이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가지고 짧게 하려 했는데 길어지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